자, 우리 오늘 여기 미분계수와 도함수 뒤에 조금 남은 문제들을 볼 건데, 도함수 쪽에서 좀 남은 문제들을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 11번인데, 자, 이제 함수 fx가 주어지고, 자, 요 값이 주어질 때 a, b를 구해주는 문제야. a, b를 구하는 문제. 자, 이제 우리 이런 표현, 극한의 표현을 보면은, x가 2로 가니까 항상 대입이야. 넣어봐야 돼. 분모는 0으로 가거든요. 2 넣으면. 그럼 분자도 0으로 가야 되니까 분자에다가 2를 넣었을 때 f2 빼기 3이 0이니까 f2가 3이다라는 건 일단 이끌어내. f2가 3이다라는 거 이제 0분의 0 꼴여야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2를 넣어서 3이다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이제 8 플러스 2a 플러스 b가 3. b를 구할 수 있겠지? b는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5라고 나오게 돼. b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제 그 b 구해놨고 그 다음에 이 극한을 좀 제대로 처리해봐야 되는데 항상 묶을 수 있는 공통 부분으로 묶을 수 있는 인수분해 할 수 있는 게 있으면은 인수분해 해봐야 돼. 이제 분모를 이제 우리가 x로 묶어요. x로 이렇게 x로 묶습니다. 이렇게 x로 묶어줄 건데 그러면은 이제 분자 봐봐. 분자가 이제 우리 fx 빼기 3인데 여기서 3을 바꿔. 3을 f2로 바꿔. 3을 f2로 바꿔줘가지고 요렇게 쓸 거야. 3을 f2로 바꿔서 이런 식으로 쓸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지금 는사래, 는사. 는사라는 건데 그리고 이 식을 보니까 이게 뭐죠, 이게? 이렇게 지금 표시한 얘가 뭐야, 얘가 이제? 이렇게. 이게 뭐지, 이제? 이걸 우리가 F'E라고 부르기로 한 거야. 그래서 얘를 이제 F'E라고 보고 남는 식에다가는 X에 이제 2 넣어가지고 얘가 이제 는 4라고 해서 우리 이제 F'E가 8이다라는 식을 일단 쓰도록 할게. F'E가 8이야. F'E가 8이고 그러면은 이거 F'E가 8? 요거 미분해가지고 2 넣으란 얘기야. 미분해 보시면은 이제 F'X는 3 이제 앞에 튀어나오면서 지수가 하나 줄고 이 1차항은 그냥 개수만 쓰라라고 했죠. 상수항은 날라가게 되는 것이고 저기다가 이제 2 넣으라는 거지. 이제 2 넣어보시면 12 더하기 a가 8 나오기 때문에 ab 나오겠죠. a가 마이너스 4 나오고 그 다음에 b도 구해보면은 마사 들어가면 b가 3 나오네. 3 ab의 곱 구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12라고 답을 내주면 돼. 마이너스 12. 자,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주어진 극한을 미분계수처럼 인식하는 거야. 미분계수처럼. 그렇게 처리해주면 될 것 같고 남는 식에다가 이거 항상 대입해 보시기 바라고. 그다음 12번. 자, 12번인데 12번은 요거야. 좌 보시면 12번은 좌 보시면 자, 요거를 구하래. 극한값을. 이제 극한이니까 이제 x가 1로 가잖아요. 이제 1을 넣어봐야 돼. 이제 그럼 분모가 이제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으로 가죠. 0분의 0꼴이야. 자, 근데 이제 이게 그 0분의 0꼴이면 이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야. 사실은 무조건 인수분해가 돼서 분자가 이제 뭘로 인수분해 되는 거야? 분자가 사실 분자가 무조건 100% x-1로 인수분해가 돼서 그러면은 인수분해를 해봐야 되니까 조리제법을 원래 해야 되거든. 조리제법을.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이거를 조리제법을 해야 되는데 9차항이야 이제. 쓰지 말고 봐봐. 9차항이다 보니까 9창, 8창, 7창, 6창, 5, 4, 3, 2, 1 상수항. 이렇게 원래는 해야 돼. 원래는 이제. 뭐 못할 건 아니지만 너무 좀 길고 복잡하단 말이야 이제. 실제로 이렇게 풀지는 않은 거고 이제. 어떻게 풀 거냐면은 여기 유형 제목에도 나와 있듯이 치환이야, 치환 이제. 수학에서 항상 치환하는 거는 좀 공통 부분이 있거나 복잡한 거를 치환하거든요. 여기서는 뭘 치환하냐면은 요걸 치환해. 그 치환하는 옵션이 두 가지가 있어. 분자 전체를 치환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상수항을 제외한 이 변수 부분만 치환하는 방법이 있거든 이제. 전체를 치환하느냐 상수항 뺀 변수 부분만 치환하느냐 두 가지가 있는데 뭘로 해든 답은 나오는데 나는 보통 첫 번째 방법을 나는 선호하거든. 그냥 전체를 치환하는 거를 난 선호하는 편이어서 이 분자 전체를 내가 fx로 치환할게.
fx를 이제 저거를 이제 fx로 치환해버리게 되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마이너스 1분이 한 다음에 분자가 fx죠. 그럼 이제 fx인데 요거 하나 더 해볼래? 여기서 이 분자에다가 아까 1을 넣으면 몇이라고 했죠 이거? 0. 그러니까 f1이 0인 거 아니야? 그럼 이제 f1이요? 여기서 f1이 0이구나라는 정보를 얻어낼 수 있잖아. 그러면 여기다가 이걸 해도 되니? 갑자기 분자에 내 마음대로 f1을 빼도 되니? 이거 되니 안 되니? 이거 되는 거야. 아니 어차피 빼기 0을 하는 거는 의미가 없잖아.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이 뭡니까 이게?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기로 했지 이거를? f'1이라고 부르기로 한 거야. f'1. 그러기 위해선 저 f로 잡아놓은 놈의 도함수를 구해봐야 되겠네. 미분해봐야 되겠네. f'x는 9x8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 이렇게 잡아줘야 되니까 f'1, 1 넣어서 계산해 보시면 12라는 답이 나오게 됩니다. 12. 이렇게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12. 자, 그래서 치환만 하면 다 해결이 돼. 치환만 하면은 다 해결이 되시고 그 다음 13번 13번인데 자 13번은 함수가 있는데 x는 1에서 미분이 가능하대. 그때 a, b를 구해주는 문제인데 자 먼저 우리 기억해야 돼. 어떤 함수가 x는 1에서 미분이 가능하려면 그 전에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 뭐여야 돼? 연속이어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 연속이어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자, 연속이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연속이어야 되고 생각해보면 돼. 원래 이 함수가 1을 기준으로 지금 함수가 달라지잖아요, 이제. 그럼 x는 1을 기준으로 기본적으로 함수가 달라지면은 그러면은 갑자기 x는 1을 기준으로 함수가 잘 그려지다가 갑자기 여기서 함수가 달라지면은 확 꺾일 수도 있어. 아니면은 함수가 잘 그림이 그려지다가 갑자기 끊어질 수도 있을 거야, 이제. 뭐 그거는 뭐 그때그때 다르겠지, 이제. 근데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말은 최소한 끊어지면 안 돼. 불연속이면 안 된다, 얘기야. 최소한 이어져서 그림이 그려져야 돼. 연속이어야 돼. 근데 미분이 가능하려면 꺾여서도 안 된단 말이야. 부드럽게 그림이 그려져야 된다, 이 얘기지. 부드럽게. 자,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조건식을 좀 세워주는데 첫 번째 조건은 일단 주어진 함수 fx가 제가 먼저 x는 1에서 연속이어야 되지 해서 연속 조건을 체크할 거야. 연속 조건. 연속 조건을 먼저 체크하는데 이게 이제 x에 결국 x가 1에서 연속이려면은 좌극한 함수값 우극한이 다 같아야 된단 말이야. 같아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그게 다 같으려면은 결국 위에다가 1 넣은 거는 함수값이야. 혹은 우극한이야. 밑에다가 1을 넣은 거는 좌극한 계산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x에다가 저기 1을 넣어가지고 같다라고 식을 쓸 거야. 같다. 결국 x에 1 넣어서 같다라는 식을 쓰면 여기서 a가 나오죠. 이 항에서 b-1이라는 식이 나오게 돼. 먼저 연속 조건으로 이렇게 식을 쓸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미분 가능 조건이야. 미분 가능 조건. 미분 가능 조건을 좀 볼 거야. 미분 가능 조건은 이제 저 함수를 이제 미분을 합니다. f'x는 한 다음에 저거 이제 미분해 보실 건데 자 위에 거 미분해 보시면 자 2ax 플러스 2 밑에는 b 2ax 플러스 2 그 다음 밑에는 이제 b 이렇게 잡아줘가지고 위의 식은 이제 x가 1보다 크다 밑의 식은 x가 1보다 작다 라고 들어갈게요. 이제 이렇게 내가 지금 미분했는데 지금 처음 식이랑 지금 미분한 식의 차이점 보이니 혹시 차이점? 내가 지금 쓴 거 봐봐. 지금 무슨 차이가 있지 지금? 차이점 딱 하나 차이 있는데? 뭔 차이가 있어? 뭐가 바뀌어 있는데? 뭐가 바뀌어 있지? 등호가 사라졌지? 등호가? 기본적으로는 등호를 빼서 쓰는 게 맞는 거야. 기본적으로는. 자, 등호를 기본적으로 빼서 써야 되는데 왜 빼야 되는지는 나중에 설명할게요. 이건 좀 복잡하기 때문에 뭐 그게 엄청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등호를 빼서 쓰는 게 원래 원칙이야. 근데 이게 1에서 미분이 가능하려면
우리 그거 있죠. 그 x는 1에서의 좌 미분계수랑 우 미분계수가 같아야 되는데 우 미분계수가 위에다가 1 넣는 거, 좌 미분계수가 밑에다가 1을 넣은 거기 때문에 결국 1 대입한 것끼리 같다라는 식을 쓰는 거지 이제. 자, 자 그러면 저 a 값 b-1을 여기다 넣어주십니다. 2에 b-1에 더하기 2가 b구나. 자 그래가지고 이제 자 2b-1이 b구나. 그럼 b가 1이구나. 그럼 이제 a가 0이구나 라고 나오나? a가 0, b가 1 나오니? 맞니 이거? a가 잠깐만. 아 여기 0이죠 0. 다시 2b가 b니까 b가 0이고 a가 -1 나오죠. -1. 그래서 얘네들이 제곱해서 더해주니까 답이 1 나오겠네. 제곱해서 더해주면은 이렇게 답을 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두 가지 조건식이 필요해. 그 1 넣어서 갔다, 미분한 거에다가 1 넣어서 갔다. 두 가지 조건만 있으면 될 것 같고요. 두 가지만. 자, 그 다음에 이제 14번 봅시다. 14번. 14번을 좀 보시면. 자,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돼 있어. 뭐냐면, 다항식이 있는데, x-1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진대. 그랬을 때 상수 a, b에 대해서 2a 빼기 b의 값을 구해줘라 라고 돼 있어. 자, 어떻게 풀 거냐면 우리 고1 때 배웠던 그 다항식 작성하는 거 해볼래? x 100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한 다음에 요 x-1의 제곱으로 제로 나눠보자. 우리 어떤 식으로 나누면은 몫이 있죠. 몫이 있고 또 뭐가 있죠? 나머지가 있지 않니? 나머지가. 근데 나누어 떨어지니까 나머지가 0인 거야. 그러니까 안 쓸 거야 이제. 저렇게 식을 쓴 다음에 이제 우리 이 식에다가 양변에 x에 뭐 대입하고 싶어? 1을 대입하고 싶어. x에 1 대입해. 1을 대입해 보시면 1 더하기 a 더하기 b는 해가지고 이게 대입하면 0이야 0. 뭐 b를 구해줍시다. 뭐 b는 이 항에서 -a, -1이라고 일단 b를 구해놓고 그 다음 또 뭐 할 거냐면은 미분을 또 할 거야. 미분을 이제 얘를 미분을 합니다. 미분을 하는데 먼저 좌변 미분이야. 지수가 앞에 튀어나오죠. 100x의 99제곱 더하기 a는 그 다음 이제 여기 미분인데 자 x-1의 제곱을 좀 미분해 봐야 되거든. x-1의 제곱 미분. 자 어떻게 미분하는 거냐면 이거 우리 앞에서 얘기한 거 있죠. fx의 n제곱의 요 미분 있죠. 요거 미분. 요 미분은 어떻게 하는 거였죠? 지수가 앞에 튀어나오면서 이게 거듭 제곱이 하나 줄고 그 다음에 이제 요 괄호 안에 있는 거를 한 번 더 미분한 얘를 곱하라고 했지. f'x까지 곱하라고 했어. f'x까지. 자,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무언가의 제곱에 대한 미분이야. 그럼 쟤를 내가 만약에 미분해 보면은 자, 잘 봐. 지수가 앞에 튀어나와서 2배. 지수가 하나 줄고 그 다음에 속에 있는 것도 미분해야 돼. 얘 속에 있는 거 미분하면 몇이야? 그냥 1이야. 곱하기 1은 의미가 없으니까 내풀 거야. 자,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곱미분 하는 거죠.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그 다음에 앞에 거 그대로 쓰시고 그 다음에 뒤에 거 미분이야. Q'X. 이런 식으로 써주도록 할 거야. 이렇게 이제. 이렇게 써주도록 할 것이고. 자, 그러면 여기서 x에 또 뭐 대입하고 싶죠? 1을 대입하고 싶어. 보니까. 그래서 x에 1을 대입해. 1을 대입해주면은 100 플러스 a는 한 다음에 1을 대입하면 여기 0이고 0이니까 결국 얘도 0 이렇게 나오나? 0?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연립해보자. 얘랑 이제 연립해보시면 a가 마이너스 100이네. 대입해서 구해주면 b가 99가 나오는 것 같아. 99 이렇게. 그래서 2a-b 구해주니까 이게 마이너스 299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299 라고 해주면 될 것 같아. 마이너스 299. 자, 이거 지울 거니까 일단 다 쓰세요. 지울 거니까.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그 밑에 2번도 똑같이 풀면 되거든. 완전 똑같이 풀면 돼가지고 2번도 이제 똑같이 풀어볼 겁니다. 이제. 근데 2번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이번엔 어떤 다항식을 똑같이 무언가의 제곱으로 나누는데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Rx라고 또 놓는다고 했잖아. Rx. 푸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식의 형태만 살짝 달라진 정도? 뭐냐면 x 10제곱 더하기 x 5제곱 더하기 1을 우리가 저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누자.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요거로 만약에 나누었을 때 몫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자 나머지를 쓸 건데 2차식으로 나누니까 나머지가 몇 차죠? 나머지가 1차 이하. 정확한 표현은 이하가 맞아. 1차식처럼 일단 표현을 해. 1차식처럼. 얘를 우리가 이제 Rx로 볼 거야. Rx인데. Rx. 얘를 이제 우리가 Rx로 잡을 거야. Rx로. Rx로 잡을 겁니다. Rx로. 쟤를 이제 우리가 Rx로 잡아줄 거야. Rx.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우리 이 식의 양변에 또 뭐 대입하고 싶죠? 양변에 x에다가 마이너스를 넣고 싶죠? 마이너스를 들어갑니다. 들어가주면 1 빼기 1 더하기 1 1이고 여기 마이너스 1 들어가면은 마이너스 a 더하기 b라고 나오게 돼. 마이너스 a 더하기 b. 그렇게 해주신 다음에 얘를 이제 미분을 또 해보자. 이제 미분을 해보자. 자, 미분해 보시면 자 10x의 9제곱 플러스 5x의 4제곱은 한 다음에 그 다음 요건데 요거 자 미분 아까처럼 할 거야. 곱미분 해주는데 자 앞에 거 미분하면 지수 나오면서 지수가 하나 줄고 속에 있는 거 미분 곱하기 1까지 하고 뒤에 거 그대로 그 다음에 앞에 거 그대로 쓰신 다음에 뒤에 거 미분 그 다음에 뒤에 저 Rx 부분 미분하면은 그냥 플러스 A로 나오게 될 거야. 플러스 A. 이렇게 나오게 되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 이렇게 나오게 되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도 또 대입해보자. X에다가 마이너스를 넣어보자. 마이너스 1. 넣어주시면 마이너스 10 더하기 5 해서 마이너스 5고 여기 없어지고 여기 A만 남네. A만. 이렇게 나오니? A가 마이너스 5가 나오네. A가 마이너스 4. 그래서 얘랑 같이 또 연립해보자고, 연립을. 연립해보면, 이제 B가 나오죠, 이제. A에 마이너스 5 넣어서 계산해보시면, B가 몇 나와? B는으로 정리해놓자. B는, A 플러스 1이니까, A에 마이너스 5 넣어주면은, B가 지금 4가 나오네, B가 4. A가 마이너스 5 한 번 더 쓰고, B가 4니까, 따라서, RX가 나오죠, RX가. 저 밑줄 친 게 RX니까 RX는 마이너스 5X 더하기 4로 나오게 돼. 마이너스 5X 더하기 4. 근데 R 마이너스 2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잠깐만 지금 숫자가 B가 마이너스 4죠 지금. A에다가 마이너스 5 넣어주면 B가 마이너스 4로 여기 좀 다시 바꿔주면은 마이너스 4 바꿔주면은 여기서 R 마이너스 2가 6이네 6. 6으로 최종답을 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미분계수와 도함수 단원 끝나고 자, 그 다음에 접선의 방정식과 평균값 정리를 보도록 할 거야. 자, 여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할만합니다. 굉장히 쉽고 할만하고 그 여기까지가 그 보통의 중간고사 시험범위야. 보통의 중간고사 시험범위. 이게 무슨 의미일까? 효나,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게? 그럼 여기까지 또 나가면은 뭐 할까? 근데 오늘 숙제가 좀 많다라고 했어? 오늘 숙제가 이게 보통 여기까지가 보통의 중간고사 시험범위입니다. 중간고사 시험범위. 바로 다음 시간. 네. 바로 다음 시간이야. 왜? 그치? 자, 봅시다, 이제. 자, 접선의 방정식입니다. 접선의 방정식. 자, 먼저 고1 때 하던 직선의 방정식을 좀 얘기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기울기와 한 점이 주어진 직선의 방정식이야. 자, 우리 고1 때요. 기울기가 주어지고 지나는 점을 알려줬을 때 직선의 방정식 어떻게 썼었냐. 저 문제에서 주어진 기울기를 앞에 쓰고 x-x1 플러스 y1 이렇게 쓰는 게 직선의 방정식 세우는 공식 같은 거였어. y는 m, x 빼기 x1 플러스 y1 이게 공식 같은 거였습니다. 이게.
자, 근데 우리가 이 저번 시간에 미분계수와 도함수 하면서 이 미분계수가 어떤 의미였었냐면은 함수 fx가 만약에 x는 a에서 미분이 가능하면 이 f'a라는 값이 존재하는 거거든. 그 f'a의 의미가 이 함수 f의 요 a라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그게 곧 f'a였었어. 이게 미분계수의 기하적 의미였어. 기하적 의미. 그러니까 이 문제가 이런 상황이야. 만약에 어떤 함수 위에 요 a라는 점을 줘. a라는 점. 요 a라는 점에서의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어. 그런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일단 그 지나는 접점이 주어져야 되고, 점이 주어져야 되고, 그 점에서의 기울기를, 접선의 기울기를 알려줘야 되는데,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곧 f'a라는 거야. 그래서 정리하면 함수 fx가, 자, x는 a에서 미분이 가능할 때 이 fx 위에 이 a라는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요, 기울기는 f'a이고 지나는 점은 저 a, fa로 삼는 이러한 접선의 방정식 공식이 나오는 거야. 공식 같은 게 이제 이렇게 공식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공식이 나오시게 됩니다. 공식이 나오게 됩니다. 공식이 나오게 되고요. 자, 그래서 이 공식을 이용해서 접선의 방정식을 이제 구해보는 걸 해볼 건데, 여기가 세 가지 유형이 있어. 세 가지 유형이. 이게 우리 그 작년 요맘때 원의 방정식 할 때에도 여기 세 가지 유형이 있었거든요. 뭐냐면 그 문제에서 그 접점이 주어지느냐, 아니면 기울기가 주어지느냐, 아니면 곡선 밖에 있는 점이 주어지느냐 해가지고 세 가지 상황이 있거든. 자, 기본적으로 접선의 방정식은 접점을 알려주면 사실 끝난 거거든. 접점을 알려주면은 그게 사실 베스트야. 그래서 그 세 가지 유형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가장 먼저 접점이 주어지는 상황이 1번이고, 그 다음에 기울기가 주어지는 경우도 있거든. 접선의 기울기가. 그 접선의 기울기가 주어지면 접점을 우리가 구할 수 있어서 접선의 방정식을 완성할 수 있고요. 또 곡선 위에 있지 않는, 곡선 밖에 한 점에서 긋는 이 상황은 조금 더 복잡하지만 이제 접점의 좌표를 이제 우리가 미지수로 세워가지고 푸는 걸 할 건데, 결론은 뭐냐면 접방을 구하려면은 일단 접점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 접점을 아는 게. 근데 만약에 접점에 주어졌다. 이게 가장 베스트야. 이 점에 주어지면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그 주어진 곡선 미분에서 a를 넣은 f'a를 구할 수가 있어. f'a를. 이걸 구할 수가 있고, 이걸 토대로 접선의 방정식 할 수 있습니다. y는 자 f'a x-a 플러스 fa다라고 이제 이렇게 접선의 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어. 쟤를 세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기울기가 주어진다. 그 f' 있죠? fx의 도함수 f'이 애초에 기울기 구할 수 있는 함수인 거야. 기울기 구할 수 있는 함수. 만약에 문제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m이다 라고 주어지게 된다면 일단 접점을 모르니까 접점을 미지수로 삼는데, 그 주어진 곡선의 도함수가 기울기 구할 수 있는 함수다 라고 해가지고 f'이 m이다 라고 하면은 아마 저 t의 값이 나오게 될 거야. 미지수로 잡아놓은 t의 값이 나와서 접점의 좌표가 완성돼서 그걸로 접선의 방정식 완성해주면 돼요. 그걸로 이렇게 접방식을 세울 수 있어. 자, 저렇게 접방을 세울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상황인데, 자, 마지막 세 번째가 가장 좀 길거든요. 뭐냐면 이게 곡선 밖의 점에서 이제 접선을 긋는 건데, 뭐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이야. 함수가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곡선 밖의 한 점에서 이 곡선을 향해서 접선을 그어. 접선을 이제 뭐 이런 접선이 나올 수 있죠. 물론 접선이 여러 개 나올 수도 있어. 자, 이때는 어떻게 해주냐면은 내가 아까 얘기했지. 접방을 구하려면은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접점을 아는 게 중요해. 근데 지금 접점을 안 알려주고 다른 점을 알려줬거든. 그럼 접점을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일단 미지수로 잡고 미지수 상태로 접방을 세워. 이 점에서의 기울기는 f't니까 y는 f't에다가 이제 x-t에다가 플러스 ft라고 해가지고 저렇게 접선의 방정식을 세워. 저렇게 세워줘야 돼.
그래서 이 직선 기역이 이 접선이 문제에서 처음 주어지는 요 점을 지날 것이니까 그 접선의 방정식에다가 저 점을 대입해서 풉니다. 이제 x1, y1을 대입해서 풀어줄 거예요. 이제 자 그래서 이 위에서 구한 이 t의 값 접점의 좌표를 이제 우리가 이용해서 접방을 구하는 게 있는데 요 세 가지 유형 뒤에서 이제 바로 연습해 보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제 자 필수는 1번을 봅시다. 1번을 보시면 자 접선의 기울기라고 이제 나오는 유형입니다. 접선의 기울기. 자 보시면 이 곡선 위에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2래. 그럼 일단 이 곡선 위에 점 1, y잖아. 이 곡선이 이 점을 지난다는 얘기야. 뭐 할 수 있어? 대입할 수 있어. 일단 이런 거 보자마자 대입하는 거야.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2는 1 더하기 a 더하기 b라는 식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이 일단 등장하네. b로 이제 정리해주면은 b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이야. b가 저렇게 나오게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2다. 주어진 곡선을 미분하면 4x 세제곱 플러스 2ax로 나오게 되는데 x가 1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2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x에 1 넣었을 때의 그 y 프라임의 값, 즉 미분하는 값이 기울기 2가 되어야 된다는 거야. 기울기 2. 이런 식으로 식을 써줘야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이고요. b가 마이너스 2입니다. a가 마이너스 1이고 b가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야. 이렇게 이제. 그래서 여기서 a 빼기 b 구해보시면 1인가? 1로 나오게 되겠죠. 뭐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자, 요 정도 해주면 될 것 같고, 그다음 2번. 자, 이제 접점에 주어질 때 해볼 거야. 접점에 주어질 때. 자, 저 곡선 y는 뭐시기라는 저 점에서의 1,1이라는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이것도 이 곡선 위에 점 1,1 뭐 할 수 있어? 대입할 수 있어. 일단 대입해놓고 이제 계산해 볼 거야. 1은 마이너스 1 더하기 a 더하기 3이어서 일단 a가 바로 나오네. 계산하면 2니까 넘어가서 a가 마이너스 1이야. a가 마이너스 1. 일단 저렇게 좀 저거 완성해 놓고요. 저렇게. 그 다음에 이제 저 곡선 다시 작성해 보자. a 구해놨으니까 저거 대입해서 다시 한번씩 써보시면 자 요런 2차 함수처럼 나오게 되는데 1,1이라는 점에서의 접선 구하래. 일단 미분을 해야 돼. y 프라임은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니까 우리 접선의 방정식 세워주시려면 이제 접선의 방정식을 내가 세워주려면 자 y는 해준 다음에 y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x가 1인 점 여기다가 x1 넣어야지. 여기다가 이제 1을 넣어주면 몇이야 이게?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저 1,1에서의 접선이니까 여기를 x 마이너스 1 더하기 1이라고 써주는 거지 이제. 그래서 전개해 보시면 y는 마이너스 3x 더하기 4로 나오게 되니까 여기 문자 bc를 여기 맞춰 보면은 b가 마이너스 3이고 c가 4입니다. c가 4. c가 4가 나오게 됐고요. c가 4. 다 거였죠 이제. a, b, c 다 곱해 보시면 12라는 답이 나오죠. 12. 이렇게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 풀어주면 될 것 같다. 그럼 3번. 3번은 이번에 수직인 걸 이제 해볼 건데 접선의 수직인 거. 자, 이게 뭐냐면 이런 상황이야. 이 곡선 위에 이 점을 지나고 뭐 할 수 있어? 대입할 수 있는데 근데 이거 대입하면은 양변이 똑같이 나올 거거든. 미지수가 없잖아 얘는. 그러니까 당연히 양변이 마이너스 2는 뭐 마1 마2 더하기 1 계산해 보면은 양변이 똑같이 나오거든요. 얘가 이제 의미 없는 결과가 나오게 돼. 그러니까 일단 대입을 해보아야 되겠다는 생각은 항상 해야 돼. 미지수가 아까처럼 미지수가 있으면은 미지수에 대한 정보가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이 점을 지나는데 이 점에서의 접선의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래.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봐봐 이거. 일단은 요 문제 풀 때 그래프 그려서 풀 필요는 없지만 그냥 상황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릴게. 이 함수를 그려볼게. 이거 3차 함수를 그리는 법은 우리가 다다음 시간에 합니다. 다다음 시간에. 그냥 미리 슬쩍 보여드리면 이 함수는 이런 식으로 생겨먹은 함수거든요.
근데 이 점이 한 요 정도쯤 돼요. 대략 이 정도쯤. 그래서 접선이 대략 요 정도쯤 되는데 이게 한번 그림 그려보면은 요 정도쯤 되는데 우리는 이 접선에 수직인 직선이 이 점을 지나면서 수직인 직선이 얘를 얘기하는 거예요. 얘. 여기 수직이야. 이 점의 좌표가 이제 마 1, 마 2가 돼야 되는 거야. 마 1, 마 2. 마 1, 마 2가 돼야 되는 거야. 저런 식으로 지금 나오게 됩니다. 저런 식으로 이제. 저런 식으로 나오게 되시는 거고, 저런 식으로.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점에서의 접선의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이 저렇게 나오게 되는데 주황색 구하라는 거야. 먼저 이제 미분을 해봅시다. 주어진 곡선을 미분해주면은 y 프라임은 3x제곱 플러스 2라고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일 때를 대입하면은 접선의 기울기가 나오잖아요.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은 그 y 프라임의 값이 여기 대입하면 5가 나오게 되는 거야. 5. 그러니까 문제에서 처음 내가 이제 세워놓은 요 놈의 기울기가 5란 얘기잖아. 요 놈이 5. 요 놈이 오면은 수직인 거는 기울기가 몇이야? 역수의 반대 부호해주면 몇이야? 마이너스 5분의 1이죠? 수직의 반대 부호해주면 그 수직인 그 직방은 y는 해준 다음에 마이너스 5분의 1을 일단 기울기로 삼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나는 점 요거죠 요거 마1, 마이죠 x 더하기 1 마이너스 2라고 잡아주셔가지고 완성해. y는 마이너스 5분의 1x 전기하면 마이너스 5분의 11 이렇게 나오게 될 거야. 계산해 보게 되면 저렇게 나올 겁니다. 이렇게 나오게 될 거여서 이제 답이 나온 것 같지만 이 꼴에 맞춰야 되거든요. ax 플러스 by 플러스 11 저 꼴에 맞춰줘야 돼. 이제 맞춰줘야 돼서 양변에 5 곱해보자. 5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1 해서 저 좌변이 플러스 11이니까 이걸 다 이항해 버려 가지고 x 플러스 y 플러스 11이 0이 플러스 11이 0이라고 잡아주면 이제 a, b가 나오죠. a가 1이고 b가 5니까 그럼 이제 a 플러스 b가 몇이냐면은 요렇게 잡아. 요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옆에 4번. 이제는 기울기가 주어진 상황에서 한번 해볼 건데, 기울기 주어지는 상황. 뭐냐면 얘는, 자, 이 곡선에 접하는데, 이 직선에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래. 자, 그러면 지금 이 곡선에 접한다. 그럼 이제 이게 문제 상황이 이런 상황이야? 이 위로 블록인데, 기울기가 3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거야. 뭐 기울기가 3인 접방이 뭐 이런 식으로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자, 이땐 어떻게 해주냐면은 저 주어진 곡선 있잖아. 저거를 미분을 해. 그럼 y 프라임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거든요. y 프라임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입니다. 이제 저렇게 나오게 돼. 자, 저렇게 나오게 되는데 근데 기울기가 우리 몇인 거 구하는 거였습니까? 3인 거. 그래서 이 미분한 게 기울기 구할 수 있는 식이기 때문에 저 y 프라임이 3이다라고 놔. y 프라임이 3이다. 라고 놓을 거야. 그래가지고 여기서 x를 구해. 이 항에서 x 구해보시면 여기서 x가 몇 나오죠, 이제? 이게 4니까 x가 마이너스 2가 나오죠?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에. x가 마이너스 2가 나오고 요 x 값을 원래 함수에 넣어. 원래 함수에 넣어주면 이게 y가 몇이야? 마이 들어가면은 얘가 그냥 2가 나오네, 이제. y가 2가 나오네. y가 2. y가 2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xy가 나왔는데 이 xy의 의미가 이 접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2란 얘기야. 우리 기울기가 3이면서 이 점을 지나는 그 접선의 방정식을 세워주면 될 것 같아. 따라서 y는 3 한 다음에 x 더하기 2에 더하기 2로 식을 세울 수 있으니까 y는 3x 플러스 8이라고 이렇게 식 완성해 주시면 이제 여기서 a가 지금 3이고 b가 지금 이제 8이니까 결국에는 b-a의 값을 구해 보실 수가 있죠. b-a가 5입니다. 5. 이렇게 확인해 주면 될 것 같아요. b-a가 5. 자,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해주시고 그 밑에 유제가
하나 고칠 거 있거든. 유제 한번 볼래? 유제 보면은 거기 그 어떤 곡선에 접하고 직선 y는 5x 플러스 2로 나와 있죠. 거기 상수항 플러스 2를 플러스 3으로 바꿨어요. 플러스 3으로. 밑에 상수항 2를 플러스 3으로 바꿔. 동현아, 뭐 하라고? 플러스 3으로 바꾸라고. 밑에 상수항을. 밑에 플러스 2가 아니라 플러스 3으로 바꿔.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다음 필수예제 5번. 자, 곡선 밖에서 이제 그을 거야. 곡선 밖에서. 자, 필수예제 5번은 0,-1이라는 점에서 이 곡선을 향해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거야. 이제 접선의 방정식을. 자, 이건 어떻게 해주는 거냐면 이게 그 이 곡선이 있으면 이 곡선 밖의 점에서 한 요 정도쯤이라 해볼게. 이제 한 요 정도쯤 점에서 곡선을 향해서 접선을 그는 거야. 기본적으로 접선이 이게 두 개가 그어지거든요. 요쪽에 하나 있고요. 요쪽으로 하나가 있어요. 이쪽으로도 이제 기본적으로 두 개의 접선이 그어지게 돼. 현재 상황은. 그래서 저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데 항상 접방은 뭘 알아야 된다고? 접점을 알아야 돼. 그 접점을 모른다. 지금 곡선 밖의 점이 주어진 거잖아. 접점을 모르면 접점을 미지수로 잡고 합니다. 접점을 뭐 t,로 잡아. t, t제곱 플러스 t로 접점을 잡고 풀 거야. 그래서 이걸로 접방을 세워. 접방. 이걸로 접방을 세워보시게 되면은 y는 자 2t 플러스 1. 자, 왜 2t 플러스 1이냐면은 주어진 곡선의 도함수 y 프라임이 2x 플러스 1이니까 저 x 자리에다가 t를 넣어가지고 이 접점으로 접방 세우는 거야. 그 다음 x 마이너스 t 플러스 t제곱 플러스 t라고 이제 식을 완성할 수가 있고 t제곱 플러스 t 완성할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0,-1을 여기 대입합니다. 이 접방이 결국에는 0,-1을 지나니까 대입해요. 대입해 보시면 마1은 0 넣으면 날락하고 전개해 보시면은 마이너스 2t 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t 제곱 플러스 t 이렇게 지금 나오게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마이너스 t랑 t를 소구시켜 이제 정리해 주시면은 제가 t제곱이 1 나와가지고 이제 t가 풀마 1이 나오게 되거든. t가 풀마 1. t가 풀마 1이 나오게 돼. 저게. 자, 그러니까 우리 t가 1일 때 풀어봐야 되고요. t가 마이너스 1일 때를 풀어봐야 돼요. t에다가 1을 넣어보자. 여기 t에다가 1 넣어주면 y는 몇이야 이게? 1 넣어주면 3에 x 마이너스 1에 이거 좀 옆에 쓰자. 아, 아니다. 하고 플러스 2가 되는데 전개해 보시면 y는 3x 빼기 1 이렇게 일단 하나가 나와. 이건 t에다가 1을 넣었을 때의 식이고 두 번째는 t에다가 이제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한번 해보면 이 접방에다 대입하는 거야. 마1을 대입하면 y는 자,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네, 플러스 0이니까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이렇게 두 가지로 식이 나오게 됩니다. 두 가지로 이제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또 눈으로 식을 쓰도록 할게. 또 눈으로 이제 이렇게 식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도록 할게. 이런 식으로 답을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필수의 6번 6번을 좀 보시면 자, 요거 두 곡선의 공통인 접선 구하는 거거든. 공통 접선 구하는 유형이야.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자, 두 곡선이 이제 주어져 있어. x는 2에서 공통인 접선을 가진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봐봐.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이야. 한 함수가 이렇게 돼 있고 나머지 한 함수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어. 그러면 두 곡선이 서로 접하는 거거든. 두 곡선끼리 접하는 거야. 곡선끼리. 이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 두 곡선이 서로 이렇게 한 점에서 접하잖아요. 그럼 그 점에서 둘이 만나니까 당연히 두 함수값이 같을 거야, 이제. 지금 얘는 x는 2에서 공통인 접선을 가진다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두 곡선이 만나는 이 점이 공통 접선을 이렇게 가지는 상황이어서 이 점의 x좌표가 2라는 거야, 2. 그래서 x에 2를 넣었을 때 둘이 같아야 되는 거야. 만나니까. 그리고 또 이 봐봐.
이 위의 곡선 입장에서는 이 점에서의 접선이 주황색이야. 근데 마찬가지로 밑에 곡선 입장에서도 이 점에서의 접선이 똑같이 주황색이야. 그래서 공통 접선이라는 표현을 붙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도 각각 같은 거야. 접선의 기울기 도. 그래서 그냥 이거야. 그 x에 2를 넣었을 때 둘이 같아야 되는 거야. 8 플러스 a는 4b 마이너스 6. 그래서 a가 기본적으로 4b 마이너스 14라는 식을 일단 세울 거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저 두 곡선을 이제 미분을 이제 해준 다음에 미분을 이제 자, 미분해 주시면 y 프라임이 첫 번째 거는 3x 제곱, 두 번째 거는 이제 y 프라임이 2bx거든요. 2bx.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여기다가도 이제 x에 2를 넣었을 때 같다라고 할 거야, 이제. x에 2를 넣었을 때 같다라고 해 보시면 그 12는 4b. 여기서 b가 3이 나와. 이거 대입해 보시면 a가 이제 마이너스 2가 나오게 되니까 a 플러스 b를 구해보시면 a 플러스 b가 1이야 1. 이렇게 나오시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구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됩니까? 공통인 접선 다 이렇게 푸는 거야. 잘 들어. 공통 접선은 그 점에서 함수값이 같다. 둘이 같다. 그 다음에 미분하는 것끼리 같다 라고 해주면 돼. 무조건 이렇게 연립해서 풀면 돼. 두 함수끼리 연립, 미분한 것끼리 연립하는 거야. 무조건 요 아이디어로 풀 거야. 무조건 요 아이디어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필수예제 7번입니다. 7번. 자, 요거 이제 곡선 위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하는 건데 뭐 하는 거냐면 이 곡선 위에 점과 이 직선까지의 거리, 즉 이런 상황이야. 이차 함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직선이 있어요. 직선에. 근데 이 곡선 위를 왔다 갔다 움직이는 점이 있어. 그 점에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 구하는 거야. 그 점에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 구하는 거야. 어떨 때 이 거리가 가장 짧을까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어떨 때 가장 짧을까? 이게 어떨 때 가장 짧냐면은 뭐 가능한 한 이 직선에 좀 가깝게 점을 잡아줘야 되는데 이게 이미 상황이 정해져 있어. 어떤 상황일 때냐면은 얘 기울기가 1이죠? 얘랑 평행한 접선일 때가 있을 건데 그때의 접점이 있지, 접점. 이 점으로부터 저 직선까지의 거리가 이때가 최소야. 이때가 최소. 이렇게 상황이 애초에 정해져 있어. 상황이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상황이 정해져 있다. 자,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는 기울기가 1인 접선 일대를 좀 구해줘야 되니까 주어진 곡선을 미분을 해서 y'은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이라 쓰고 이게 1이다 라고 해가지고 x를 구해보자. 이게 1이 되도록 하는 x를 구해. 그 x가 이제 0이거든요. 이제 x가 0. x의 0을 이 곡선에다 다시 넣어주면 y가 2가 나오게 돼. y는 2. 이 식의 의미가 이 점의 좌표가 이제 0,2의 의미가 돼야 되는 거야. 0,2의 의미. 0,2의 의미가 돼야 되는 거. 자, 그러면 결국 이거야. 0,2라는 점에서 저 직선까지의 거리 구하는 거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겁니다. 공식 기억나십니까? 고1 때 했던 거. 기억이 나야 돼. 혹시나 까먹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정리 한번 해보면 점 x1, y1과 점과 직선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한번 해보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 자, 어떻게 하냐면은 자, 이런 상황이야. 점이 이렇게 돼 있어. x1, y1. 직선은 이제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야. 이제 이 거리 구하는 거야. 이 거리. 이 거리 구하는 거야. t 이렇게 할 거야. 이제 이렇게. 자, 어떻게 하는 거였냐면은 그 공식 t는 분모는 루트 해준 다음에 요 xy의 개수의 제곱이 합이었죠. 이제 제곱이야. 자, 그 다음에 이 점의 좌표를 여기 대입을 해. 이제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 이렇게 쓰도록 해. 이제 이렇게 쓰도록 해.
자, 그래서 이게 이제 D입니다. D. 이게 지금 D야. D.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 D를 구해줄 거야. D를 이제. 요 거리를 내가 D로 잡읍시다. D. D라고 잡고 한번 쟤를 한번 해볼게. D. D라고 한번 잡아보시면 자, D는 자, 이제 이거 해주려면은 잠깐 다시. 지금 직선을 이제 우리가 저거 이항에서 는 0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x y 플러스 5는 0, 점은 0,2로 해가지고 이걸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쓰면 d는 요 xy의 개수의 제곱이야. 이거 대입해 보시면 0,2를 대입합니다. 그럼 얘가 절대값 3이 나오게 돼서 유리화 해주면 2분의 3 루트 2라고 나오게 될 거야.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십니까? 네, 여기서부터 잠깐 끊었다 갑시다. 자, 그 다음에 평균값 정리를 이제 볼 건데 그 중에서도 로레 정리를 좀 먼저 볼 겁니다. 로레 정리. 밑줄이 되게 많죠? 자, 로레 정리는 함수 fx가 자, 닫힌 구간 a, b야. 대괄호입니다. 닫힌 구간 자 a, b에서 연속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열린 구간 소괄호 a, b에서 미분이 가능할 때인데 이때 그 양끝 함수값이 만약에 같다면 자, 우리가 요거 이제 그 f'C가 0이 되도록 하는 그러한 C가 열린 구간 A, B 열린 구간 A, B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를 롤의 정리라고 합니다. 롤의 정리. 이를 롤의 정리라고 얘기할 거야. 롤의 정리. 이를 롤의 정리라고 얘기합니다. 롤의 정리. 저게 무슨 말이냐면은 일단은 닫힌 구간 A, B에서 자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서 그림이 그려줘야 돼. 그 다음에 열린 구간 A, B에서는 부드럽게 그림이 그려줘야 돼. 미분이 가능하게. 이때 양끝 함수값을 똑같이 세팅을 해. 세팅을 합니다. 그렇게 똑같이 세팅을 해주게 된다면 이제 f'C가 0이 되도록 하는 그러니까 이제 미분에서 이제 0이 되도록 하는 그러한 x의 값 C가 열린 구간 A, B에서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 닫힌 구간에서 미분이 연속이고 열린 구간에서 미분이 가능하고 양끝 함수값이 같으면 양끝 두 점을 이은 이 직선 기울기가 몇이죠? 기울기가 몇이야? 0이야, 0. 이걸 보고 고민하면 안 되지. 얘는 기울기가 0이야. 기울기가 0인 접선이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몇 개 존재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최소 하나는 보장한다. 라는 게 롤의 정리야. 양끝 두 점을 이은 이놈과 평행한 접선이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라는 게 롤의 정리입니다. 롤의 정리. 자, 열린 구간 안에서 존재한다라는 게 중요해. 열린 구간 안에서 존재한다. 열린 구간 안에서 존재하는 거야. 열린 구간. 양끝점을 제외하는 거야. 양끝점을 제외. 열린 구간에서 존재하는 거고 결국에는 이제 이제 열린 구간 안에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도록 하는 순간이 존재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한 증명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증명이 자, 증명은 이제 뭐냐면 자, 먼저 fx가 상수함수라고 가정을 했을 때 상수함수는 이제 당연히 이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에서 미분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항상 어느 점을 잡던 간에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항상 0이야. 어느 점을 잡던 간에. 그렇기 때문에 항상 f'x가 0이므로 롤의 정리의 그 결론인 f'C는 0. 이건 당연히 만족이 되는 거야, 이제. 닫힌 구간 A, B를 어떻게 잡든 그 안에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도록 하는 x의 값 C가 무조건 하나는 존재하는 상황인 거야. 자, 근데 이건 상수함수일 때고요. 만약에 상수함수가 아니라고 가정을 할 거야. 아니라고 이제. 그래서 롤의 정리의 전제 조건을 만족하도록 이제 닫힌 구간에서 연속,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 양끝 함수값이 같다라고 이제 세팅을 해놓게 되면은 이제 우리 최대 최소 정리라는 게 있었거든요. 최대 최소 정리 기억나니? 최대 최소 정리. 전제 조건 기억나니? 뭐야?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라는 게
최대 최소 정리의 전제 조건이야. 자, 지금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최대 최소 정리에 의해서 반드시 그 구간 안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가져. 무조건. 근데 특별히 양끝 함수값이 같으면 사실 이럴 수가 있어. 어떨 수가 있냐면 만약에 양끝 함수값이 이게 다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최대 최소가 양끝에서 나오게 되거든. 그럴 수도 있거든. 근데 만약에 양끝 함수값이 같으면 무조건 이 끝 지점을 제외한 중간에 최대값이나 최소값 둘 중 하나는 반드시 그 안에 있다 이 얘기야. 그 안에 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야. 양끝 함수값이 같으면 그 사이에 반드시 최대값이나 최소값을 가지는 순간이 무조건 하나는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최대값을 가진다라고 가정을 해봅니다. 최대값을 가진다라고. 그럼 어떻게 나오게 되냐면 여기 그림을 보시면 C라는 지점에서의 함수값이 여기야. 그러면 C 주변에서의 함수값 C 플러스 H를 잡을게. C 주변에서의 함수값이랑 비교해봐. 자, 지금 전제 조건이 C에서가 최대값이 나올 때야. C에서가 최대값이 나올 때. 만약에 C에서가 최대값이 나오게 된다면 그러면 C에서의 함수값이 가장 큰데 C 주변에서의 함수값은 그보다 작죠. 그러면 이제 왜? 안에 C가 최대값이니까. 그러면 C 주변에서의 함수값에서 C에서의 함수값을 빼면은 지금 작은 거에서 큰 거를 빼니까 기본적으로 음수가 돼야 될 거야. 기본적으로 음수야, 음수. 근데 여기에 등호가 들어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C 주변에서의 함수값을 잡을 때 내가 만약에 C 주변에서의 함수값을 이렇게 C랑 같은 높이로도 잡을 수도 있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등호가 들어가는 거야. 저기서 이제 등호가. 그래가지고 그 등호가 들어가는데 내가 이 상태에서 양변을 이제 H로 나눌 거야. 근데 양수 H로 나눠보기도 하고 음수 H로 나눠보기도 할 거거든요. 만약에 양수 H로 나누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리미트를 씌울 거야. 리미트 H를 0으로 보내는 극한을 취해. 반대로 음수 H로 나누면은 부등호가 바뀌죠, 이제. 뒤집힌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리미트를 이제 0으로 보내는 극한을 취해 준 거야, 이제. 자, 이렇게 내가 해볼 수 있는데. 자, 근데 이제 우리 애초에 롤의 정리 전제 조건 자체가 이제 미분이 가능하다. 그 열린 구간 안에서 미분이 가능한 게 전제 조건이니까 그 열린 구간 안에 C라는 지점에서도 미분이 가능할 거니까 이제 이 우미분계수와 좌미분계수가 당연히 어때야 돼? 같아야 되는 거야. 애초에 이 우미분계수, 좌미분계수가 같아야 이제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였죠. 그래서 얘네들이 같은데 봐봐. 지금 이 밑에 식이 어떻게 지금 써진 거냐면 여기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우미분계수 있죠. 우미분계수 식이 지금 여기로 그대로 내려온 거야. 얘가 지금 그대로 이렇게 내려온 거야. 그 다음에 여기 좌미분계수가 요 식은 이게 지금 뒤집혀가지고 여기로 온 거야. 뒤집혀서. 얘는 지금 이게 뒤집혀가지고 여기로 온 겁니다. 이제. 그래서 지금 이렇게 뭐 그대로 내려오고 뒤집고 하는데 우미, 좌미가 이제 같으니까 우미분계수, 좌미분계수가 이제 같은데 그러면 곧 이거를 F'C라고 우리가 이제 부르는 거죠. 이 부호를 떼가지고 F'C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최종적으로 이 가운데가 F'C인데 그럼 이제 0, F'C, 0 이런 대소가 나오지 않네? 이런 대소가 성립하려면은 F'C가 몇이어야 돼 이게? 이게 0이어야 돼 0. 0 이상 0 이하 그냥 0이면 되는 거야. 그냥 0.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열린 구간 A, B 사이에서 F'C가 0이 되도록 하는 순간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존재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X는 C에서 이제 최소값을 가질 때야. 최소값을 가질 때 이제 최대값이 아니라 최소값을 가질 때는 거꾸로 해주면 아마 같은 방법으로 증명이 돼서 이제 롤의 정리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제 증명은 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증명은 되고 자, 근데 롤의 정리 아까 밑줄 채우는 게 좀 많았잖아요, 이제. 전제 조건이 되게 많은데 전제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예외가 만약에 있을 수도 있다. 만약에 함수 fx가 열린 구간에서 미분이 가능하지 않으면 예외가 이제 생길 수가 있는데 이 그림처럼 절대값 x라는 함수는 닫힌 구간 마일, 1에서 연속이고 양끝 함수값이 같은데 지금 이게 원점에서 꺾이니까 이 원점일 때 미분이 가능하지 않단 말이에요, 이제.
자, 그러면 롤의 정리의 전제 조건 중 이제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조건이 어긋났어. 그러면 어떤 발레가 생기냐면은 원래 롤의 정리는 양끝 두 점을 이은 얘랑 평행한 접선이 존재해야 돼. 근데 얘랑 평행한 접선은 지금 없는 거야. 꺾인 점에서 접선, 이거 아닌가요? 이건 애초에 접선이 안 그어지는 거야, 이거는. 접선이 그어지는 게 아닙니다. 꺾인 지점에서는 미분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접선을 그을 수가 없는 거야, 이거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미분에서 0이 되도록 하는 순간은 존재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게 롤의 정리야, 롤의 정리. 이 롤의 정리를 일반화한 개념이 평균값 정리야. 자, 똑같이 쓰겠습니다. 함수 fx가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열린 구간 a, b에서 미분이 가능하면, 열린 구간에서 미분이 가능하면, 자, 이번에는 뭐냐면요, b-a분의 fb-fa야. b-a분의 fb-fa가 이게 f'c가 되도록 하는, 저게 이제 f'c가 되도록 하는, 저걸 만족하도록 하는 c가 이제 열린 구간 a, b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열린 구간 a, p. 열린 구간 a, b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를 평균값 정리라고 얘기합니다. 평균값 정리. 이를 평균값 정리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요. 평균값 정리.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요거는 이제 자,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야, 이제. 그 다음에 열린 구간에서 미분이 가능하면 아까처럼 구간의 양끝점을 이은 얘랑 평행한 접선이 적어도 하나 이상 존재한다. 몇 개는 모르겠지만 최소 하나는 보장한다라는 게 평균값 정리야. 아까 롤의 정리는 양끝 함수값이 같았어가지고 기울기가 몇인 거? 0인 거 찾는 거야. 이번에는 기울기가 몇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양끝 두 점을 이은 이 직선과 평행한 접선이 이제 존재한다.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라는 게 평균값 정리야. 롤의 정리를 일반화했다 보면 돼. 거꾸로 평균값 정리에서 기울기가 0일 때가, 즉 특수 케이스가 롤의 정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롤의 정리.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얘도 이제 증명이 있는데 요거 그냥 빠르게 한번 확인만 하고 넘어가면, 자, 이제 요런 예시를 잡을 거야. 함수 f가 있어.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에서 미분이 가능한데, 지금 이 닫힌 구간 a, b 양끝 두 점을 잇는 이 직선의 방정식을 내가 새로운 gx라는 함수로 세워. 새로운 gx라는 함수를. 이 양끝 두 점을 지나는 직방이야, 직방. 자, 근데 이 gx는 1차 함수 직방이니까 1차 함수 미분하면은 요 x의 개수, 기울기만 남게 되겠죠? 미분해주면은 기울기만 남게 될 거야. 자, 근데 여기서 새로운 함수를 도입해. h라는 새로운 함수를 그 f 빼기 g라는 함수로 새로 도입을 하는데, 저걸 왜 도입하냐면은 지금 저렇게 함수 h를 도입을 하면 이 h라는 함수가 이렇대. 닫힌 구간에서 연속,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 그리고 양끝 함수값이 둘이 같대. 이게 갑자기 왜 나오냐면은, 잘 들어봐. 일단 현재 증명할 때 전제 조건이 f라는 함수의 전제 조건 요거 있죠. 닫힌 구간에서 연속,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 근데 지금 g라는 1차 함수는 다항 함수니까 당연히 실수 전체에서 연속,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이다 보니까 애초에 이 연속 미분 가능 조건을 만족하는 두 함수끼리 빼도 이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다 이거야. 그 둘이 빼도, 사칙연산으로 빼도 당연히 그 새로운 함수도 닫힌 구간에서 연속, 열린 구간에서 미분이 가능하다 이거야. 근데 이거는 왜 나오냐면, 자, 애초에 f, g 두 함수가 애초에 지금 그림상으로 보면은 a, b에서 만나잖아. 그러면은 그 a라는 지점에서 둘이 함수값이 같겠네? x에 a 넣으면 몇 나와야 돼 이게? 0인 거야, 0. 둘이 함수값이 같으니까 ha가 0. 마찬가지로 b에서 만나니까 hb도 0이니까 h라는 함수는 양끝 함수값이 같죠.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 h라는 함수 자체가 롤의 정리를 지금 만족하는 거야. 롤의 정리. h라는 함수가 닫힌 구간에서 연속,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
양끝 함수값이 같으므로 그 중간에 H'C가 0이 되도록 하는 C는 열린 구간 A, B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라는 거야 이제. 이제 다시 문제를 F로 되돌릴 거야. F로 이제 문제를 다시 F로 되돌리게 되면은 이제 요 H를 이제 미분을 해준 함수가 F' 빼기 G'인데 우리 미분에서 0이 되도록 하는 순간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C를 넣는데 그 여기서 G'C가 여기에 C 넣는 건데 이거 C 넣으면 그냥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 이 A, B의 평균 변화율이 F'C가 되도록 하는 그러한 C가 열린 구간에 존재한다 라고 이제 확인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 평균값 정리 증명은 그 로레 정리를 이용해서 증명을 이제 하는데 그 새로운 함수 gx를 도입해 가지고 거기에 또 새로운 함수 h를 도입해 가지고 이제 증명을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뭐 증명보다는 이 로레 정리 평균값 정리의 전제 조건이랑 결론이 되게 중요해. 굉장히 중요한 정리니까 잘 기억을 이제 하시고 필수 이제 8번을 봅시다. 8번 보시면 이 함수가 닫힌 구간 0,2에서 로레 정리를 만족시키려면 C가 무엇이니? 라는 얘기야. C가 무엇이니? 그러면 먼저 이 미분에서 F'X가요. 자, 3x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4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그 미분에서 이제 얘가 그 0이 되도록 하는 거 찾는 거잖아요. 이제 0 되는 거 이제. 그래서 우리 저 F'C가 0이 되도록 하는 그 C의 값이 이 0과 2 사이에서 존재한다 라는 게 이제 로레 정리입니다 이제.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C를 넣어준 게 0이다. 3C 제곱 마이너스 8C 플러스 4는 0. 요거 찾을 거야. 요걸 찾는데 이제 인수분해가 되거든요. 이게 3C, C 빼기 2 빼기 2 해주셔가지고 이제 C는 3분의 2 그다음 C는 2 두 가지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둘 다 답이 아니야? 문제 범위를 잘 봐야 돼. 0과 2 사이야. 그럼 얘는 답으로 고를 수가 없어. 얘만 답으로 고르는 거야. 3분의 2. 범위 잘 봐야 돼. 여기에는 등호가 없습니다. 등호가.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 가지고 장난을 많이 칠 거란 말이야. 장난을. 그거를 좀 조심해 주시기 바라고. 장난을 많이 칠 거다. 그 다음 9번도 봅시다. 9번. 9번도 좀 보시면 함수 fx가 이제 있는데 이번에 평균값 정리를 만족한대.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려면 이제 구간 0과 1 사이에서 1-0분의 f1-f0이 얘가 이제 F'C가 되도록 하는 C를 찾아줄 건데 이 C가 0과 1 사이에 위치해야 됩니다. 0과 1 사이에. 저렇게 위치를 해야 돼, 이제. 저렇게 위치를 해줘야 돼, 이제. 저렇게 위치를 좀 해줘야 됩니다. 저렇게 위치를. 자, 그래서 상수 C의 값을 이제 구해줘야 되는데, 상수 C의 값을 이제. 자, 이거 다 대입해서 해보자, 이제. F1은 3이고요. F0은 0이고요. 이거 좌변 계산하면 3인데, 이제 F'C를 이제 우리가 계산해봐야 되잖아. F'C. 그러니까 지금 미분하면 저렇게 3x제곱 더하기 2가 나오니까 그냥 C로 바꿔서 3C제곱 더하기 2. 자, 이거를 만족하도록 하는 C를 구해보자. 이게 3C제곱이 1, C제곱이 3분의 1이어서 C가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이 나오지만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것만 답으로 내려면 양수만 답으로 내줘야 되기 때문에 최종 C의 값을 우리가 3분의 루트 3이다라고 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되십니까?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